여러분, I like Ike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미국 34대 대통령 대선 후보의 슬로건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데 기여한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미국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훗날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독일 출신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조상들은 1741년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주했다가 후에 펜실베니아 근처에 정착, 이후 드와이트 할아버지가 가족을 펜실베니아에서 캔자스주 에빌린으로 옮겨 정착하게 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7형제 중 셋째로 1890년 10월 4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그는 형제들과 함께 싸우는 상황을 만들어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같은 영웅들이 이룬 업적을 흉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정의에 불타는 싸움꾼으로 불량 학생들을 제지하여 친구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책과 인물서적을 좋아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한니발, 페리클레스 시오도어 루스벨트 같은 인물의 재능과 대담성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이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역경을 견디는 체력과 인내, 불굴의 용기와 담대함, 희생정신을 본받게 한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좋아하는 미식 축구를 할 수 있고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의 군 생활은 육군 사관학교 졸업 후 소유로 인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웨스트포인트에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러는 동안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에게 소개받은 메이미에게 매료되어 1916년 메이미와 결혼식을 올렸고 1917년 아들 다우드 드와이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별명을 아이키라 부르며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아이키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당시 난치병이었던 성홍열로 죽게 됩니다. 아이의 죽음은 그의 생애 가장 절망적인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는 1922년 아들 존이 태어나면서 아이키의 죽음으로 인한 아이젠하워의 고통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망장교 조지 패튼과 우정을 쌓고 그의 군 경력을 한층 넓혀준 소중한 멘토 폭스 코너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맥아더 장군의 부관이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10년 동안 맥아더와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필리핀 군대의 창설과 훈련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수락한 맥아더는 아이젠하워를 동참시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젠하워는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맥아더는 그를 진급시키는데 인색했습니다. 그렇게 진급운이 없나 싶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온 뒤 당시 육군참모 총장이던 조지 마셜의 눈에 띄면서 인생 역전을 시작했습니다. 중령이던 아이젠하워는 4년 만에 육군대장으로 승진, 이듬해 맥아더와 같은 계급장을 달았고 1년 뒤 육군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맥아더에게 태평양 전선을 맡겼고 아이젠하워에게 유럽 전선을 맡기게 됩니다. 아이젠하워는 독일에 빼앗긴 프랑스의 해방과 미국, 영국 연합국의 유럽 진출 목적으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작전 개시일의 암호였던 D-Day가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능시험 D-100일 이렇게 많이들 쓰이죠. 아이젠하워는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상륙 지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칼레로 상륙할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항목한 인물로 영국 측의 이중 스파이로 활약한 가르보라는 스페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군들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해안 또는 그 북쪽을 상륙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가르보가 노르망디 해안은 거짓 진술이라고 독일 첩보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칼레의 병력을 총 집중하였고 노르망디는 최소 병력만 배치하게 되어 결국 독일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유연한 리더십으로 평화를 지킨 아이젠하워는 리더십이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고 잘된 것에 대한 공로는 부하에게 돌릴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는 미국인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태평양 전쟁에서 격전을 벌이던 메가더 장군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쟁이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메가더 장군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이에 힘입어 대선 후보에 출마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로부터 대선 후보가 되어달라는 요청에 공화당으로 대선 후보에 나가게 됩니다. 메가더와 맞붙은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1952년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는 국민과 소통했고 소탈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친근한 대중 접근에도 능한 리더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던 아이젠하워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망하고 화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젠하워는 제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한 번 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감을 얻은 리더였습니다. 58세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20년 동안 3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는 아이젠하워뿐만 아니라 몇몇 유명한 리더들도 그림을 그렸는데요. 미국의 제41대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사실은 꿈이 화가였다고 합니다. 미대 입시 낙방으로 군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쟁 중에도 미술품을 약탈하고 세계 최대 미술관을 지을 계획도 가졌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많은 이들이 리더를 꿈꾸고 기업들이 리더십이 좋은 인재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리더로 만든 자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집중력, 부하들과 가능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팀워크, 부하들과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리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젠하워는 리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실을 책상에 올려놓고 뒤에서 밀면 실이 어떻게 될까요? 실이 구불구불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죠. 반대로 실을 앞에서 당겼을 땐 실이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는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당겨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관계자들 덕분에 앞으로 더 최대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